여러분 요즘 마음 좀 복잡하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지수 대란 있었을 때 지수가 떨어졌었는데 그때 상당히 착잡하고 막상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3일 동안 앞이 캄캄하면서 예전에 안 좋았던 기업들 또 그런 것들이 막 떠올랐던 제 입장에서는 좋은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문득 제가 예전에 자주 했던 얘기, 버티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말이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여기 블로그만 열심히 하면 그냥 될 줄 알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그랬었고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한테 그 한계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이나 경험들, 나 자신을 브랜딩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운영을 해왔던 지난 10년,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전업 블로거로 살아가고 있고 10년쯤 됐고요. 수익은 지금 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 개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더더욱 제 자신을 좀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겉포장지만 번지르르 하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겸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나 1인 기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진짜 아직 나는 완전히 꼬꼬마 수준이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온라인 세상에서 수익화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온라인에서의 수익화는 브랜드, 나 자신을 브랜드에서 이걸 접목을 시킬 때 안정화도 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성장을 좀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볼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만 가지고 내가 계속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는 월에 한 2, 30만 원만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 뭔가 거창하게 나를 브랜딩 해야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블로거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단순히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막 붙었었어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내가 글을 쓰면서 나는 그거를 많이 즐기려고 했었어. 이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이 이 키워드에서 어디쯤 될까 막 이걸 예측하고 그게 실제로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볼 때 그 희열이 막 짜릿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 열심히 글을 쓰는 거 그 자체를 즐기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었다. 하루에 한 진짜 4시간 자고요. 3시간 자는 날도 있었어요. 3, 4시간 아무튼 자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했고, 약간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인데 게임을 하듯이 블로그를 좀 즐겼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새벽 4시에 업로드를 하는 날도 있었어. 새벽 4시에 업로드하면 우리 뭐 해야 돼? 자야 되잖아. 근데 잠이 안 와. 왜? 이 글이 상위 노출이 되는 걸 보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구나, 잘 됐다, 오늘은 잘 됐다, 오늘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만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노출 결과를 매일 보고 잠이 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즐긴다고 글만 계속 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글을 그냥 블로거가 아니라 세수하면 이병헌이라는 닉네임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키고 싶다, 이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보통 블로거들은 브랜딩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보통 그냥 자기 글 쓰고 이 정도에서 끝낸단 말이죠. 그렇죠. 나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브랜딩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을까요? 일단은 아무리 제가 즐기면서 썼다고 해도 힘이 들죠. 새벽 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정말 3, 4시간밖에 안 잤으니까 힘이 들 거 아니야. 어느 날 계기가 있었던 게, 와이프의 친구가 좀 친했는데 그 부부끼리 친했어. 술 한잔 할 때였는데 내가 그런 고민을 좀 얘기를 했지. 그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는 딴 거 없어. 오빠 자신을 좀 팔아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뜬금없이 진짜 이렇게 말했어. 뭔 소리야, 나를 팔으라니. 그 당시에는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은 1인 기업이랄지 브랜딩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나 다 아는 단어잖아요. 그 단어가, 그런 개념들이 그렇게 흔하게 통용되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일단 유튜브가 없었어. 없었다기보단 이제 막 출발할 때였고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팔으라니, 이게 뭔 소리야. 그 개념 자체가 되게 생소했던 거야. 그리고 얘기를 좀 들어보자니 정말 가정적인 남자의 표본이랄까? 진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었고요. 가사일 다 하고 육아도 다 하고 어떻게든 아등바등 돈을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 새벽에 블로그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그 이미지 자체를 한번 셀링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그런 모습을 블로그에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 반응이 바로 오는 거야. 와서 제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처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아주 큰 계기였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죠. 나 자신을 어필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게 첫 번째 계기였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가 성장을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제가 전업으로 뛰어들었던 시기가 왔고, 그리고 진짜 그 전에는 게임하듯이 재미를 느끼면서 글을 썼다면 그 다음에는 한 건 쓰면 10만 원, 어떤 거는 한 건 쓰면 2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그 돈을 마치 레벨을 올리듯이 그 받는 게 재밌어가지고 글을 미친 듯이 또 썼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정말 낮밤을 바꿔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글만 쓴 거야. 그러다가 또 깨달았죠. 2019년에 저품질을 맞았어요. 블로그가 완전히 나락으로 갔죠. 블로그는 진짜 내 모든 거였는데 그 당시에 돌아보니까 그래. 하루아침에 방문자가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지. 동시에 수익까지 확 깎여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마치 자영업자가, 요즘에 그런 뉴스 기사 되게 많잖아요, 폐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 그냥 단순히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특히나 블로그를 하나에만 올인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구나. 요즘 이걸 끼신 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제 유튜브가 제가 저품질이 됐을 때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용기를 얻어서. 나 저 블로그 하나만 해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진짜 밥줄 끊기겠다 싶어서 그때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유튜브를 꾸역꾸역 시작한 거야. 일단 시작을 했더니 흘러서 뭐 유튜브로 엄청 성공한 건 아니지만 세병원이라는 사람을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는 지대한 역할을 했죠.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갈 길이 멀어요 저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오게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유튜브였다. 그래서 이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그 위기의 순간이 나한테 정말 큰 전화위복이 됐던 거야.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봐요. 혹시 블로그 지수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이걸 또 현실에 안주해서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제가 이런 영상 많이 찍지 않았던 편인데 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채널이 어떤 식으로든 잘못됐을 때 또 다른 채널이 있어야 내가 계속 수익 활동이든 나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단적으로 보면 브랜딩을 할 때와 안 할 때 수익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요. 그리고 수익의 기회도 너무너무 크게 차이가 나죠. 예를 좀 들어보면 2019년 저품질을 지나서 2020년 때 그거 왔잖아. 코로나 왔었죠.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한테는 기회였어요. 그때가 또 한 번의 기회였어. 왜냐하면 블로그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고, 그리고 블로그 강의를 그 전년도부터 했었던 거야. 그래서 유튜브로 잘 될 때쯤, 유튜브 첫 채널에 구독자가 1만 명 넘어가서 사람들이 저를 막 찾을 때, 그 당시에 코로나 같이 온 거야. 같이 오니까 그 국가적인 위기 사태에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지. 근데 준비를 좀 해놓고 서 있었던 거야. 유튜브에서 블로그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브랜드가 되어 간다는 것, 기억에 남는 게 내가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 질문의 수준이 결국 나의 브랜드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문구였어요. 유튜브에서 저를 알고 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하고 단톡방을 열었어. 순식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단톡방도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달랐어. 그 당시에는 단톡방에 400~500명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엄청났던 거였어요. 모아놓고 나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 이 질문을 던지고 싶다, 내가 책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랑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뭐였냐면, 블로거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각종 헛소문이 너무 많아요. 블로그에 카더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를 믿고 따르니까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아서 이분들의 질문 하나하나를 모아서 이걸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그렇게 시작돼서 만든 게 블로그 카더라 전자책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기에 이분들의 고민을 또 해결하고,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해서 각종 헛소문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더 친숙해지고 중급 이상으로 이렇게 점프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유튜브나 블로그는 쌍방향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제가 또 용기를 내서 블로그 커뮤니티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의 불토 카페. 그래서 전자책을 썼고 단톡방을 운영하고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썼던 전자책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팔려나갔었어요. 근데 이 전자책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요청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 강의를 처음으로 기획을 했고, 그것도 아주 좋은 성과를 냈었어요. 근데 온라인 강의를 제가 런칭을 하고 플랫폼에다가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브랜드의 힘을 느꼈어. 뭐냐, 여러분들 흔히 아실 수 있는 클래스 101이나 이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플랫폼들에다 어쨌든 강의를 내가 올려놨잖아. 근데 여기서 이 강의가 판매될 수 있는 루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플랫폼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플랫폼에 올리든 상관이 없어. 세병원의 강의면 가서 볼 거야 하는 또 수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 블로그나 내 카페나 내 유튜브에다 내가 스스로 홍보하는 거, 이게 두 번째 루트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팬이 많으면 후자가 많이 팔렸죠. 그렇죠. 근데 팬이 얼마 그렇게 많지 않은,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 구독자 1만 명.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1번보다는요, 2번에서 판매되는 수익이 훨씬 더 커. 진짜 크더라고. 그때 확실히 느꼈어. 아, 이게 나 자신을 알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 블로거 자체를 기억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모았더니 그분들이 팬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또 그분들이 또 전자책도 구매해 주시고 브랜딩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브랜딩 영상이 우리 마케터 분이 기획을 해주셨어요. 가만히 나를 보고 있자니까 브랜딩 쪽으로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아, 내가 무슨,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진짜 잘 몰라요. 사업가나 1인 기업가 입장에서는 진짜 아직 아까도 얘기했듯이 꼬꼬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떨려. 평소에 하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아, 첫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더니 뭐 대단할 게 없구나. 내가 해왔던 그 과정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브랜딩 해왔던 그 과정이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성공을 밑바탕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 활동을 거의 몇 년 안 했어요. 안 할 때 좀 뭐 하고 있었냐면, 기존에는 단순히 이분들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이런 솔루션으로 제가 되게 유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결국은 내가 책으로 쓰든 뭐 했든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답을 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구축을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들을 보니까 나라면 이게 궁금하지 않을 텐데 이건 왜 없지 하는 아쉬움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어져 탄생된 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불토 플래너예요. 불토 플래너를 또 오픈을 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불토 플래너를 처음에 기획하고 런칭할 때까지도 이걸 진짜 대단한 큰 플랫폼으로 내가 만들어서 기업가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 자체를 개발하고 런칭하고 완성하고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 게임하듯이 즐기듯이 그냥 블로그를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랑 비슷했던 거야. 이걸 개발을 하고 런칭을 하고 나서 보니까 또 법인이 필요하네? 법인도 잘 몰라. 나 계속 개인 사업자였거든? 직장만 다니다가 개인 사업자 몇 년으로 했는데 내가 법인을 뭘 알겠어. 근데 법인도 그냥 맨땅에 부딪혀서 그냥 만들어 보기 시작했죠. 만들어 보고 나서 보니까 이거 배울 게 왜 이렇게 많아.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또 재밌는 게, 법인 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걸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기회들이 생기네. 단순하게 보면 얼마 전에 인터뷰했어요. 제 인터뷰는 세수하면 유병원으로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냥 주식회사 불톡의 대표로 인터뷰를 해본 거야, 처음. 되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여기 뉴스기사 나왔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을게요. 저는 이런 작은 과정들 하나하나가 지금 계속 더해져서 세병원, 세수하면 유병원, 불톡, 주식회사 불톡, 이런 식으로 커져가는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막 큰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만 세상이 원하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걸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세병원이 됐든 불톡이 됐든 그게 서서히 브랜딩이 되어가더라. 결국 시작점은 블로그였고 브랜딩을 지금 점차 하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저는 블로그를 매개체로 조금씩 내가 사회적인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블로그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블로그를 하시는 분은 저처럼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스레드도 있고. 되게 많은 플랫폼들이 공존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블로그 하나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서 다른 걸로 전향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지수대란을 계기로 그냥 단순히 리뷰만 조금씩 쓰는 그런 데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닉네임을 알리세요. 리뷰를 너무 잘 써서 알리는 것도 좋고요, 어떤 식으로든 나 자체를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찾는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블로그를 넘어선 어떤 수익화, 특히 브랜딩을 접목시키는 수익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태병원님 옛날 일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